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평범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우리가 요즘 가장 주목하는 주제인 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쓸데없는 것에 주의를 빼앗기곤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생각만큼 집중도 잘 안 되고 자꾸만 이곳저곳 클릭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에 지치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강이나 바닷가를 찾아 멍하니 물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불멍, 물멍과 같은 단어가 생겨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자님도 잡념이 생기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자주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변함없는 이치를 문득 떠올렸다고 합니다. 공자께서 강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구나. 공자님도 요즘 표현으로 물멍에 빠지셨던 것이죠. 무언가에 집중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물과 관련된 글자가 많이 쓰입니다. 몰입이란 주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잡념이 차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몰자는 원래 수몰, 침몰에 사용된 것처럼 물에 빠지다는 뜻이었습니다. 몰입은 본래 빠르고 강하게 어떤 물질을 뚫고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주위의 방해를 물리치고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처럼 무언가에 능동적으로 빠져든다는 몰입이란 단어에는 물에 빠진다는 역동적인 몰의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몰입을 물과 관련해 풀이한 이야기는 장자 달생편에도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공자에게 물었다. 전에 제가 상심이라는 깊은 호수를 지난 적이 있는데 백사공의 배 젓는 솜씨가 귀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능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배울 수 있죠. 잠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배를 처음 받더라도 바로 잘 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는데 알려주지 않더군요. 사공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공자가 말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빨리 배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물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수를 잘하는 사람이 배를 처음 타는데도 노를 잘 저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깊은 연못을 언덕처럼 여기고 배가 전복되는 것을 수레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것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배가 전복되는 것 같은 온갖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니 어디를 간들 여유 있지 않겠느냐.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물은 공포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배를 젓더라도 물에 빠질 염려를 하지 않아 힘껏 저을 수 있습니다. 대상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몰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장자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던져 맞추기로 승부를 가르는 내기를 할 때 기왓장을 걸면 아주 잘 던진다. 그런데 은이나 동으로 만든 고리를 걸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황금을 걸면 마음이 혼란해져 잘 맞추지 못하게 된다. 기술은 마찬가지인데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니 외물에 마음이 뺏겨 내면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우리 역시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평소 잘하던 것인데 이상하게 내기만 걸면 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기술은 마찬가지나 마음에 생긴 집착 때문에 내면이 흐트러진 것이죠. 이렇듯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몰입의 상태는 뇌의 디폴트 모드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최근 뇌과학에서는 의식하지 않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이 생기는 인간의 심리 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테니스 선수 존 맥켄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존 맥켄로는 상대편 선수가 경기를 잘하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칭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의 강점을 의식하게 되고 그 때문에 방금 전까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 동작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몰입의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의식적인 통제를 발휘할 필요 없이
진행과 운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특별활동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뇌에서 자기 비판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과 두려움과 불안의 중추인 편도체가 불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몰입 상태에서는 자기 비판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있습니다. 뇌의 이런 상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디폴트 모드란 우리가 휴식할 때 뇌가 진입하는 자동 운항 상태를 말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공자가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무심하게 바라볼 때 최고의 몰입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켜 몰입을 방해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2200년 전 순자 역시 이런 멀티태스킹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렁이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고 강한 근육과 뼈가 없음에도 위로는 흙을 먹고 아래로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지렁이가 마음을 쓰는 것이 한결같기 때문이다. 개는 다리가 6개나 되고 집게발도 2개나 가지고 있음에도 한 곳에 적당하지 못하고 장어가 파놓은 구멍이 아니면 살지 못한다. 이것은 마음을 쓰는 것이 산만하기 때문이다. 사거리에서 헤매는 사람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양쪽 눈으로 따로 볼 수 없기에 잘 보이고 양쪽 귀로 따로 들을 수 없기에 잘 들리는 것이다. 등사라는 용은 발이 없어도 날 수 있지만 날다람쥐는 5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빈궁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나오는 오선은 날다람쥐의 일종입니다. 재주가 많지만 어느 것 하나 특출난 데가 없는 것을 오서옥이라고 합니다. 오선은 날 수는 있지만 지붕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나무를 탈 줄 알지만 꼭대기까지는 힘이 붙이고 헤엄을 칠 줄 알지만 계곡을 건너기에는 역부족이며 구멍을 팔 줄 알지만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달리기를 곧잘 하지만 앞서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재주는 많지만 어느 것 하나 변변치 않은 오선은 보잘것없이 살지만 하늘을 나는 한 가지 재주에 집중한 용은 군자처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쪽 눈은 서로 다른 곳을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양쪽 귀는 서로 다른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밝게 보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귀에 이어폰을 낀 채 모니터에 띄워놓은 여러 개의 창을 쉴 새 없이 넘나듭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이지만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어버린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무슨 이유인지 생각만큼 집중도 안 되고 자꾸만 이곳저곳 클릭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서울 한강변에서는 몇 년 전부터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의 상태로 누가 오래 멍을 때리는지 경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비난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 대회는 우리에게 다름 아닌 무한한 창의력과 몰입의 상태를 제공해주는 앞서 말한 뇌의 디폴트 모드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한 상태의 몰입을 직접 체험해보자는 취지인 것이죠.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장자에는 그림자가 싫어서 계속 도망가는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림자도 더 빨리 따라오니 그는 더더욱 빨리 달리려고 용을 씁니다. 장자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신이 나무 그늘에 드시면 그림자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 그림자는 우리 가까이 있지만 쉽게 떼어버릴 수 없는, 하지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의외로 간단하게 떼어버릴 수 있는 욕망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에는 그림자도 쉬어가라는 의미의 시경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저도 방황하던 젊은 시절 길 따라 걷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쉬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연히 장자에서 방황하는 그림자 이야기를 읽다가 시경이라는 글자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는 그림자에 쫓겨 도망쳐온 사람들이 쉬다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생각지도 못한 번뜩이는 창의성을 얻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장자의 그림자 이야기가 담겨있는 시경장의 현판은 우리에게 무언가에 조용히 빠져드는 몰입의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